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을을 만끽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번 금요일부터는 좀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지난주 주말에 가을을 많이 만끽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도 지난주 주말 동안 가을을 한껏 만끽하고 왔는데요. 네,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바로 저희 민중의 소리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고 또 오비 멤버라고 해서 이전에 민중의 소리 멤버셨던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체육대회를 했어요. 저는 민소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함께 한 체육대회였는데 하기 전에는 그냥 좀 귀찮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뭔가 이제 나가서 뭔가 이렇게 막 뛰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힘든데,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그 민중의 소리 체육대회 때는요, 좀 특이한 게, 이전 다른 회사도 그렇고, 다른 곳은 좀, 체육대회 때 그 점심이나 이런 거는 그냥 어디서 도시락을 대절한다든가, 간단하게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저희 회사는 정말 이제 도시락을 싸우는데 이 도시락을 내가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내 동료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가득 담아서 도시락을 싸우는 그런 점심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뭘 싸가야 되지? 이러면서 제가 그렇다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을 막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빵 같은 거 사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냥 못 사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곳에서 사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에 맞게 나를 위한 도시락이 아닌 내 동료가 먹을 도시락을 싸우는 거다 보니까 좀 다르게 도시락을 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락을 열심히 엄마와 함께 쌌죠. 네. 그래서 싸갖고 갔는데, 저는 제가 도시락을 쌌을 때도, 좀 양이 많은가? 이걸 누가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쌌는데, 역시나, 진짜 진수성찬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회도 있었고요. 치킨, 꼬치, 종류가 정말 샌드위치는 기본이고, 김밥, 또 유부초밥, 떡볶이, 제가 유부초밥을 쌌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무궁무진했던 그런 점심 메뉴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좀 뜻깊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도시락이 또 완판됐을 때, 많은 분들이 다 드셨을 때, 그 뜻깊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성스럽게 쓸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거를 많은 분들이 또 맛있게 먹어주시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 때도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체육대회 때 그런 경기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도시락, 점심, 정말 잘 마무리 맞췄고 진짜 끊임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먹었을 때 혜림 선배께서는 앉지를 않고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 먹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서 먹고 또 먹고 이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다른 곳에서 뷔페 이런 거를 출장 뷔페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도 높고 또 정성이 있으니까 그 정성에 비례한 맛까지 원래 그 음식 같은 거는 손맛에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성에 비례하니까 그만큼 또 맛이 막 퀄리티가 쭉쭉 높아지는 것 같고 진짜 그 종류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음식들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개발하면 더 맛있을까 이런 거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음식이다 보니까 정말 진짜 그런 음식들이 뭐 시중에서는 판 음식이 없을 정도로 진짜 그런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정말 즐겁게 맛있게 먹고 또 제 도시락이 비어있는 도시락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는 네. 그리고 체육대회 때 청팀, 백팀 하고 이렇게 나눠서 체육을 했는데요. 네, 제가 속한 팀은 백팀이었어요. 근데 결국 최종 우승은 청팀이 하게 됐지만 그 상품권이 처음에 상품권이 막 금박지에 쓰여져 있어서 엄청 어, 이겨야겠다 막 승부욕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었는데 뭐 나중에 그 청팀이 상품권을 받은 걸 보고 안 이겨도 됐네. 네, 과자 경품권이어서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정말 많은 식구분들이 함께 서로 화합을 하는 그런 시간이 그 토요일 날 체육대회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을 운동회 또 가을 체육대회 같은 거를 많이 또 하잖아요. 그만큼 날씨가 쾌적하고 상쾌한 날인 만큼 또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시기다 보니 더 이렇게 이런 날에 함께 뭔가 모여서 마음을 맞춰보자 하는 의미가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체육대회 때 도시락 타임이 가장 그거다.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뭐 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했는데 역시나 체육대회 때 백미는 딱 도시락 타임이더라고요. 뭐 나머지 앞뒤에 있는 것은 다 그 시간을 위한 부수적인 것이고 네, 도시락 타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이는 시간인 만큼 이번 체육대회 때 도시락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놀라웠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가을을 하면은 그런 체육대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주말도 그렇고 또 이번 주말은 또 추워진다 보니까 또 점점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 느끼잖아요. 그만큼 참 시간은 뭔가 되게 100m 달리기 같으면서도 너무 큰 마라톤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 100m 달리기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나 긴 면이 있지만 또 마라톤이라고 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숨찬 하지만 끝까지 가다 보면 나에게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점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뜻에서 약간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괜찮아 베란다 프로젝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한시름 푹 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괜찮아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은 우리한테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주는 순간이 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은 또 마라톤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리면 돼 이런 위로의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은 마라톤이다 할 때 각자 어떻게 내가 달리고 있을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초반엔 막 뛰다가 천천히 나중에 숨차서 걸어갈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며 달릴지 아니면 초반엔 게으름 피우다가 막바지에 스파트를 팍 올릴지 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선택이 맞다, 아니다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달릴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릴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달릴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떴지만 정작 나는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누구랑 지금 달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내 인생의 마라톤이란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더라도 정답을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만약에 그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달릴지를 안다고 해도 그 방향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자체가 마라톤 그 선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빨리 가는 속도로 빨리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뭔가 남보다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더 조급해지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남들보다 더 뭔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목표에 쉽게 도달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달리고는 있지만 뭔가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이런 생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도 그냥 끌려가듯이 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걸음 뭐 뒤져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의 길에서 보면 내가 남들보다 몇 걸음 뒤진다고 해도 그 결승골에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결코 나에게 진 싸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참 이런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뒀을 때 우리가 과연 지금 결승골을 향해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결승골은 저긴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돌아가면 되는 거죠.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서 그 곳으로 향해서 다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언제죠? 체육대회 때도 저희가 계주를 했었어요. 계주를 했는데 그 계주가 6명, 6명 이렇게 나눠서 청팀, 백팀끼리 이제 계주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준비위원단들이 정해준 그런 지표가 있었어요. 그 지표는 넘어서서 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달리다 보니까 이 지표를 다 돌아보고 달려야 되는 건데 그냥 지표 쪽까지는 안 가고 대각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 안 돼, 무이야, 무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막 마구잡이로 결승골만 가면 돼,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서로 막 밀치고 그런 난장판에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개주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것처럼 무조건 결승골만 우리는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 그 선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결승골을 간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 그 수단이 어떻게 됐든 그 길이 어떻게 됐든 그냥 돌직구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 우리 계주를 통해 비유를 했는데 참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신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철학, 인생관의 철학 같은 게 다 다르듯이 우리가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지그재그로 아니면 일직선으로 삥 돌아서 이런 순간순간들이 분명히 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항상 일직선으로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갔다고 우월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그 인생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신청곡입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올게요. 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봄의 세레나데라는 그 노래가 원곡이라고 하네요. 네. 봄의 세레나데, 원곡은 봄을 얘기하는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가을을 얘기한다. 참 뭔가 오묘한 조합이다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우리 현재 지금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제가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영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1979년 좀 옛날 영화예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가 어쨌든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반수다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런 명작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 런닝이라는 영화입니다. 런닝이라는 영화인데 마이클 더글라스 배우 많이들 아실 텐데 그 배우가 주연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인공인데 이 마이클 더글라스는 이 영화 속에서 34살 뭐 그냥 나약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강요로 의대를 다니다가 자신의 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접고 뭐 아내 소원대로 또 법대를 달렸는데 또 그것도 접고 이곳저곳 하다 보니 막 너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옮기니까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골이 난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당한 채 이제 별거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굉장히 착한 아내로 남아있긴 하죠. 그리고 그 별거 중인 그가 매일 아침 딸을 학교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집에 와서 친한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런 아내와 딸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마이클 더글라스는 결심을 하죠.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자신이 평소에 출전하고 싶었던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그런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은 늙은 나이에 어떻게 뭐 마라톤을 뛰겠냐며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늦은 나이에 다시 예선전에 이제 출전을 해서 뛰었는데 3위까지가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였어요. 근데 4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도운 것처럼 3위를 한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마이클이 대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된다는 모습에 너무 기쁘고 이런 마음에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죠. 근데 정말 그 옛날에 그 마라톤 코치였던 분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끝까지 뛰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이클은 그 올림픽 경기에서 정말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로 계속 달리고 있던 와중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네,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그 선두를 놓치고 거의 뭐 굉장히 큰 부상으로 다시 일어서나 그런 생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어쨌든 미끄러지면서 정신을 잃은 그가 실격을 당했지만 몇 시간 후에 깨어나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결승골까지 완주를 하고 가족들은
그의 품으로 달려와서 안깁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몇 시간 후에 밤까지 홀로 남아서 다들 이제 떠나고 관중들도 떠나고 다들 이 경기 자체는 끝난 거죠. 하지만 마이클은 혼자서 결승골까지 완주를 하고 결승골에서 마이클은 올 거라고 기다린 그 아내와 딸은 마이클의 모습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족이 서로 이제 포옹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처지더라도 내가 다시 혼자 일어서서 달리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결승골에 가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게 빠르든 늦었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결승골을 달리게 된다 보면 정말 나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물론 뻔한 스토리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나온 영화로서도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이란 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분명 저기서 포기했을 거야. 혼자 몇 시간 후에 깨어나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미 뭐 결승골을 달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승골까지 간다고 해서 제대로 이 몸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와중에 그래도 나와의 싸움인 거잖아요. 나와의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달린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자신감이나 나에 대한 그런 뭔가 해냈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싶었고요. 또 하나 영화도 197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마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남아공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인생의 굴곡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전에 런닝이란 영화가 마라톤으로 통해 그런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혼자 힘으로 간 그런 걸 뜻한다면 이 마이웨이라는 영화는 뭔가 인생의 굴곡 그러니까 정말 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밑으로 날아가게 치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이 밑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인생은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이 어떤 이 집안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게 된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다시 그 산산이 깨진 가족들이 그 계기로 화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항상 이런 영화에서도 말을 해주듯이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인간의 진념과 투쟁으로 계속 그런 싸움을 벌인다라는 것을 묘사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무엇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끔은 그 무엇인가를 위한다는 것이 그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잊고 사는 경우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그저 달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뭐 이런 경기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승부를 걸 때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인생이라는 그 경기가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고 또 마라톤 자체를 즐길 줄 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즐거운 경기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마라톤에는 순위가 있죠. 1위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순위를 생각해서 남들보다 난 빨리 할 거야, 무조건. 이런 생각보다는 뭐 뒤처져 있더라도 내가 어떤 중요한 걸 갖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마라톤에서 1등 우승을 거머쥐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유 있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달리는 데만 주력하다가 미처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 그리고 내가 달리는 것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 주변의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많이 교훈을 주는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누구나 타고난 그런 운명대로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운명을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개척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어떻게 뭐 어떨 때 마라톤처럼 숨이 허헉 찰 때도 있고, 또 참기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인내심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숨이 차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겠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 안 되지만 잘 되게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엔 결승골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써내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고 올게요.